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그럼 추천 경매 물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관내 아파트이고요.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본 사건 같은 경우 34평형 아파트인데요. 보시니까 뭐 근본에 3,000매가 기일입니다. 2023년 5월 18일 날 기일이 잡혀 있는데 시세 대비해가지고 조금 가격이 저렴하다고 할까요?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3,300 길래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경매 사건입니다. 2021 타경에 56,918호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채권자 송모 씨가 경매 신청하셨고요. 보니까 청구 금액이 얼마도 5억 원이지요. 5억 원인데 이 본건의 1차 감정 가격이 4억 80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고가로 평가된 것 같아요. 본 사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34평형입니다. 34평형인데 최근 2023년 3월 3일 날 얼마에 6억 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14층입니다. 14층인데 6억 원에 거래됐는데 본건은 11층이거든요. 그 청수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6억 원을 시세로 보고 곱하기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나왔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얼마? 3억 원이 2분의 1 지분의 적정한 시세이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근본에 보니까 유찰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2023년 5월 18일 날에서 1억 9,992만 원으로 해서 본사건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날짜에 한번 입찰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권리 관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소유권에서 제모 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건전한권 설정됐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제모 씨 지분에 대해서 송모 씨가 강제경매 신청했고요. 또 송모 씨는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백모 씨 이분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제모 씨 앞으로 소유권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라 해서 가처분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 가처분은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따라서 본건 같은 경우는 2분의 1 지분입니다.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그 이후에 송모 씨가 예를 들자면 이 소유권 관계에 대해 가지고 또다시 이 제모 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시켜버린다들 하게 되면요. 그때 내가 먼저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상태에서 공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함부로 인해서 나머지 2분의 1 지분까지도 내 걸로 만들어버린다면 완전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또 모르니까요. 매각 물건 명세서 우리는요. 경매 투자를 하심에 있어 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는 항상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보시니까 낙찰 받고 나서 어떤 인수해야 되는 권리는 없다 나와 있어요. 또 지분 매각이다 나와 있고요. 공유자 우선 매수 제한이 있습니다. 공유자는요, 지분 같은 경우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무한정으로 우선 매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번만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내용으로 일단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특이한 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매 정보지로 넘어와 가지고 보니까 2분의 1 지분이라는 말씀 안 들으십니까? 보니까 실적 면적, 건물 면적, 토지 면적 쭉 해놓고 지분 경매를 2분의 1만 진행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분의 1만 진행한다 나와 있고요. 본 사건의 전경을 개략적으로나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요. 네. 전경이죠. 좀 더 화면을 축소를 하겠습니다. 네. 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니까요. 스카이뷰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요. 본 사건이 103동입니다. 103동이다 보니까 이 경매 정보지상에 의하면은 그 표시가 이쪽으로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103동 여기 103동입니다. 이가 103동으로 이제 돼 있고요. 또 주변에 보니까 북측의 성북 고등학교로 이제 소재해 있고 용인시 수지구 쪽이니까요.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다른 사항 보여드릴 게 있나요? 잠깐만요.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로드뷰. 그 주변의 일대가 과연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도 이제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인데요. 조금 이게 로드뷰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잠깐만요. 이게 또
네. 말을 안 듣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본 사건 같은 경우는요, 3,000메가 길이 2023년 5월 18일입니다. 이 날짜에 입찰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요, 1억 9,992만 원의 10%인 얼마 1,999만 2천 원을 입찰 보증금액으로 지참하셔가지고요,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으로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우리 지분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렇듯이 건저당권이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요, 낙찰받고 나서 낙찰자, 즉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는단 말이죠.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으신 분의 입장에서 봐서 나중에 낙찰 이후에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하시고자 하면요, 제가 조금 전에 6억 원이라는 전체 가격입니다. 34평형의 매매 금액이 최근에 2023년 3월 달에 거래된 것이 6억 원에 거래됐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믿고 그냥 시세조사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시세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입찰 참여하시고, 또 나가서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다 보니까 세대 열람 확인서를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지요, 반드시 발급 받으셔가지고요, 주거자,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신 이후에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조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